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 하나의 통합 클라우드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 과정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클라우드 오피스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를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클라우드, 인터넷에 저장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해당하는 문서 작성을 빠르고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컴퓨터에서라도 어느 환경에서라도 바로 문서 작업을 진행할 때 클라우드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클라우드 오피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폴라리스 오피스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과정의 대망의 첫 번째 시간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홈에 대한 소개와 화면 구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학습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폴라리스 오피스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두 번째, 폴라리스 오피스를 설치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화면 구성과 설정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살펴볼 부분은 폴라리스 오피스는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문서 형식을 지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문서 작성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으로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문서 작성을 가장 많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계산 작업을 할 때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프레젠테이션 발표용 문서를 만들 때는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회사에서는 한글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기 때문에 MS 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문서 작성을 진행하기도 하죠.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러한 모든 문서 형식을 지원한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한글, PDF 등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새롭게 생성한다거나 또는 기존에 만들어진 문서를 편집한다거나 또는 해당하는 문서에 대한 형태를 변환하고 저장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를 개별적으로 구입하거나 설치하지 않아도 폴라리스 오피스를 통해서 한 번에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AI 기술을 통한 사용자 맞춤형 메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AI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명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특정한 메뉴에 대해서 정해진 메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폴라리스 오피스에 내장된 AI가 사용자의 작업 스타일이라든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파악해서 자동적으로 맞춤형 키 메뉴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거롭게 예를 들어서 내가 글자에 대한 서식 편집을 자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내가 여러 번 사용했을 때 자동으로 맞춤형 킥 메뉴가 생성되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실시간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클라우드 제품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폴라리스 드라이브를 통해서 파일을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상대방과 공동으로 작업하고자 한다 또는 공유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 메신저라든가 메일 같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별도의 공유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그마저도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폴라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클라우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파일을 공유하는 기능과 실시간 공동 작업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두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문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온라인 이미지 및 동영상을 문서에 삽입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것들을 문서에 삽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때 저작권 문제가 없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픽사베이와 픽셀스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해상도의 무료 이미지라든가 또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바로 검색해서 폴라리스 문서에 삽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파워포인트 같은 발표용 문서를 만들 때는 단순히 텍스트로만 되어져 있으면 청중 입장에서 굉장히 따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청중의 입장에서 최대한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미지라든가 동영상을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를 결합해서 쉽게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테마 형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화이트 톤이 좋다. 또는 난 이렇게 심플한 톤이 좋다. 아니면 난 이렇게 좀 밝은 톤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어떤 테마에 대한 색상에 대해서 사용자 정의로 설정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라고 하는 화면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끌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문서를 작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접해 보신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의 화면 구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빠르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서 회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두 번째 내용은 폴라리스 오피스를 설치하는 방법과 기본적인 설치 환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양은 윈도우즈 7 이상, 우리 최근에는 윈도우즈 11까지 나왔는데요. 최소한 윈도우즈 7 이상의 컴퓨터 OS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모바일에서도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클라우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컴퓨터에서뿐만 아니라 맥북, 애플 기기라든가 iOS,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 또는 갤럭시 같은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함께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OS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CPU 같은 경우에는 인텔 코어 i3 이상의 그러니까 가정용 이상의 그런 하드웨어 사양을 설치하시면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램 같은 경우 최소 2GB 이상 그리고 적절하게 권장드리는 거는 4GB 이상의 램의 용량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최소한 1GB 이상의 파일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인 사무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다라고 하면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폴라리스 오피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을 같이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서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폴라리스 오피스 공식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피스 소프트웨어라고 되어져 있죠. 선택을 진행해 볼게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완벽한 호환성을 보장하는 무료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창은 닫아주고요. 우리 확장 메뉴 들어가게 되면 제품 중에 폴라리스 오피스 PC가 있고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클라우드용으로 할 거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 클라우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무료 체험
또는 다운로드를 해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언어 설정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이제 한국어로 할 거니까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어느 위치에 파일을 설치할 거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C 드라이브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기본값 그대로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 및 설치를 하게 되면 폴라리스 오피스 설치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활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또는 계정 만들기를 통해서 클라우드 오피스를 위한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도 많은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시고 또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을 거기 때문에 설치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화면 구성 요소에 대해 공통 화면 구성을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리본 메뉴 스타일, 다시 말해 이렇게 아이콘 형태로 메뉴들이 펼쳐져 있는 디자인으로 화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같은 이제 워드 문서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MS 오피스 스타일의 화면 구성을 사용할 것인지 또는 한글 화면 구성의 화면 구성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한글이나 워드 문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UI를 선택을 해서 오피스 디자인으로 사용하겠다, 한글 디자인으로 사용하겠다 선택을 해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께서 설정 메뉴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문서 편집창 오른쪽 상단에 보면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어떤 형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하게 되면 MS 화면 구성으로 화면 모드가 변경이 될 것이고 한컴미피스 한글로 하게 되면 한글 화면 구성으로 화면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파일의 옵션을 클릭해 주시고 옵션 창의 기타에서도 리본 스타일에 대한 설정을 진행할 수가 있죠. 그러면 화면을 바로 한번 이동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폴라리스 오피스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은 바탕화면에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검색창에서 오피스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폴라리스 오피스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면 가장 먼저 이러한 대시보드 창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상단에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지고 있고 하단에는 템플릿 요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문서를 추가한다거나 또는 최근에 작성한 문서를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할 수 있죠.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에 있는 docx라고 하는 빈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빈 문서가 생성이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화면 설정을 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현재는 문서 형식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현재 오피스 워드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워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자, 제가 새 문서를 눌러서 보면 화면 구성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메뉴가 똑같죠? 홈, 삽입, 디자인, 레이아웃, 참조, 검토, 보기. 홈, 삽입, 디자인, 레이아웃, 참조, 검토, 보기. 이렇게 똑같이 화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능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기능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화면 인터페이스나 배치에 대해서는 동일한 화면 구성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한 화면 구성을 사용하지 않고 나는 한글 화면 구성이 조금 더 편하다 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한 분들은 설정에 한컴오피스 한글을 선택해 주시면
바로 한글 형태의 화면 구성으로 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시작 버튼 눌러가지고 이번에는 한글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한글 2014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보게 되면 메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파일,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쪽, 검토, 도구. 마찬가지로 파일, 편집, 보기, 입력, 서식, 보안, 검토 메뉴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MS 형태로 했을 때는 메뉴를 쭉 펼쳐지는 형태였다면 한글 형태로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 그림 형태로 화면 구성이 변경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화면 구성에 대한 설정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설정 메뉴를 통해서 작업을 변경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단에 있는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볼 거고요. 제일 하단에 있는 옵션 메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설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창이 표시가 되었고, 표시 언어를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한다거나 테마에 대한 형태를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두운 색으로 하게 되면 화면에 대한 색상 농도가 어두운 색상으로 변경되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표시라는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서식 기호라든가 인쇄 옵션에 대해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설정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중간에 보면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 편집이라는 메뉴를 보시면 리본 스타일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한컴 피스 한글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화면 구성에 대해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기본적인 화면 구성 요소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퀵 메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퀵 메뉴라고 하는 것은 AI가 사용자의 메뉴 사용 빈도라든가 또는 작업 스타일을 분석해서 상단 타이틀 바에 표시되는 메뉴를 퀵 메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퀵 메뉴는 최대 5개까지 표시가 되고, 여러분들께서 설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용 빈도와 작업 스타일에 따라 수시로 자동으로 변경이 이루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운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번 시간 모든 수업을 마무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DOC라고 하는 MS 워드 문서를 지원하고, PPT라고 하는 파워포인트 문서를 지원하고, 그리고 XLS라고 하는 엑셀 문서를 지원하고, 한글 형태의 HWP, 그리고 어떤 출력물을 인쇄할 수 있는 ODP, 그리고 PDF라고 하는 읽기 전용의 파일까지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지원하고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AI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 맞춤형 메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앞서서 여러분들이 설명드린 것처럼 5개의 메뉴까지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알고리즘화해서 보여준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음 실시간 공동작업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폴라리스 드라이브라고 하는 공간이 주어지고, 해당하는 곳을 통해 파일을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공동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온라인 이미지라든가 동영상을
문서에 삽입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화면 구성을 선택해서 설정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적인 설치 환경과 그리고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화면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워드 같은 경우에는 MS 오피스 리본 메뉴 방식과 한글 리본 메뉴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고, 설정하는 방법은 설정의 메뉴에서 작업을 진행하거나 파일 옵션 메뉴에서 리본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대망의 첫 번째 수업으로 진행을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화면 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